우리나라의 부부는 좀 너무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너무 간섭이 많다. 그래서 결혼율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를 너무 옥죄려고 하고 그런 게 좀 크다는 거죠. 이거 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외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확신이 생각보다 강하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만나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네.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다. 이 사람의 숨통이 되어주는 거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배우자 탓이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되게 미워하고 우리가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하다 보면 네. 남편 간수 못했다, 와이프 간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간 불륜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세요. 간수를 해야 되는데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좀 남 탓이죠. 네. 자기 확신과 남 탓. 급기야는 법원에 와서도 저 배우자가 저렇게 남편 간수나 와이프 간수 못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 상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저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저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법정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냥 어떤 성적인 부분과 어떤 이제 배우자들끼리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원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뭐 그런 걸 맞춰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간수를 못한 거다. 또는 정말 말 그대로 간수, 몇 시에 들어오냐, 어디에 있냐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좀 방임하거나 배우자를 뭐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존중일 수도 있는 건데요. 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단점이라는 게 계속 상대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나 자신의 단점도 내가 지치는데 배우자 단점까지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 단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도라는 게.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다정함이라든지 또는 너무 다정한 배우자를 만나면 또 무뚝뚝한 남자나 여자랑 바람을 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채우겠다고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도는 사실 실증이 나서 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 권태기다, 질린다, 인간 참 안 변한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다 바람을 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충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지침, 결혼 생활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 사람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지르는 거죠.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무래도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네, 인정을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고 당연히 외모적으로 화려한 사람들한테 많이 끌리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정하고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이 이 배우자도 안 변하지만 나도 진짜 안 변하거든요. 노력을 해도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직장이에요. 직장. 근데 저는 직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얼굴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주 봐야 끌리는 건데 뭐 한 번 끌렸어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면 굳이 막 찾아가지고 바람피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유부남 유부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보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접어야지 처음에 좀 그러겠죠. 근데 또 보고 하다가 둘이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자기도 안 해야지 하다 보면 마음을 표현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당연히 외도로 이어지기가 쉽죠. 근데 그거는 그 직업군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노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출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본인이 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런 거죠.
일단 옷을 많이 사요. 이거는 그래요? 다 공통이에요. 100%다. 100%. 옷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뭐 정말 브랜드 지오다노만 입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평생을 지오다노만 입는데 와이프가 그분 외도를 발견한 게 지오다노가 아닌 옷을 사는 걸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그러세요. 남성분들도 본인을 치장하고 옷을 많이 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본인의 채취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굉장히 공통되는 특성인데 향수를 갑자기 산다거나 뭐 구강청결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악취 제거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사는 거죠. 데오도란트 이런 게 집에 갑자기 확 늘어난다. 사실 직장 생활에서 채취를 관리할 일이 그렇게까지 이 정도 이상의 거리를 누구와 좁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거리가 뭐 1m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원래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고 갑자기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네. 사실 외도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연령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50대, 60대 어머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제 사무실에는. 그 연령대에서는 외도가 한 두 번, 세 번일 때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제 아예 젊은 친구들 뭐 20대라든지 30대 초반까지는 한 번이어도 충분히 외도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좀 어머님들은 외도 두세 번은 참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직업을 갖고 한 것인데 근데 생각보다 자녀들 때문에 이제 옛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다시 하기가 연세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지금 한 60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한 30대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당장 경제 활동 하기도 어렵고, 또 양육비도 그때는 법 체계가 좀 지금과 달랐던 부분 때문에 많이 참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외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외도의 사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한테 진심으로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어떤,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물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 예, 정말 심한 분들은 막 아예 뭐 진짜 다시 살고 싶어서 휴대폰 다 주고 뭐 진짜 뭐 위치 추적 어플 깔아라.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한 1년은 그냥 아예 그냥 나를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살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물론 사람 성향 차이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사유 자체가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외도를 했을 때 이유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좀 심심해서 또는 실증나서 또는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가 유혹해서 그 남자가 유혹해서 뭐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당신하고 관계가 요새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로 외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미안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좀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거는 저는 외도는 용납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용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용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분명히 사유와 그 사과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 중에서 좀 가볍게 외도를 하시는 분들 성향은 이혼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걸렸네? 에이 뭐 그냥 이참에, 약간 이 정도의 그냥 생각이에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쉽게 약속을 깨는 거죠. 뭐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배우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 자녀 때문인 게 가장 크겠지만 자녀가 받을 상처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외도를 많이 봐서 조금 무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냥 아예 부모로만 살자.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외도를 막 계속 여러 번 저지르는데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혼 안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 또는 자녀들 때문인 거겠죠. 사실 뭐 뻔한 거지만 상대방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쪼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외도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것들로 많이 사람이 어떤 뭐랄까 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면 어쨌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단순히 여행 가는 걸 싫어해서 여행을 못 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뭐 노동력이 필요해서 서로 교대를 해야 되는 거면 여행을 못하게 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아이들도 좀 컸고 저 사람이 없어도 집이 잘 돌아가는데 뭐 이건 무조건 안 돼, 저건 무조건 안 돼, 술, 담배, 뭐 여행 뭐 안 돼. 그 와이프는 뭐 여자니까 저녁에 나가면 안 돼. 이런 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외도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이 봤고. 이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데서 터질 수가 있다. 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뭘 좋아해? 그럼 그 나가서 좀 해.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여행도 하고 꼭 나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라는 게.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서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이 나 이번 주말에는 그냥 친구 만날게 하면, 왜? 이제 나한테 사랑이 식었어? 내가 싫어가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좀 오늘은 좀 떨어져 있자. 좀 이렇게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등산이나 뭐 사실 헬스나 이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또 갑자기 죄송한데 터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본능상 당연히 이성의 터치가 많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그냥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대화를 하게 되는 공간이고, 등산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뭐 등산 자체가 뭐 나는 뭐 외도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동아리는 아니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공간인 거고, 수영 아까 말씀하신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그것도 뭐 터치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동호회나 뭐 피트니스나 그 성향 자체가, 만약에 내 배우자를 진짜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이성을 좋아하고 그런 가능성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거면 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그게 허용의 영역인가 싶기도 해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부는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니 좀 너무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너무 간섭이 많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결혼율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를 너무 옥죄려고 하고 그런 게 좀 크다는 거죠. 남성 여성을 떠나서. 네, 실제로 있고 법정에서 항상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그냥 뭐 서비스를 받은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기준은 그냥 뭐 법적인 기준은 그것도 외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배우자죠. 결국은 뭐 그 누구를 떠나서 어쨌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단 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게 결혼인데, 저 사람 기준에 뭐가 바람인지는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바람이라면 그건 사실 바람일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유흥업소를 배우자가 여러 번 갔는데도 뭐 그건 난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긴 하군요. 네. 알겠습니다.